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차이나 제이뉴스 274번째는요, 하북성 탁주시의 대형병원 화재로 보는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특징, 대형 화재가 오히려 신나는 구경거리가 된 인민들의 심사가 이렇게 비뚤어진 이유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이 어떤 분석을 했을까요? 이런 분석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인한 것은 3월 7일 17시 30분경 하북성 탁주시, 중국어로는 저주시라고 하는데 탁주시의 대형 병원 제3동 건물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불은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꼭대기층까지 번졌는데요. 이 불이 1시간 반 만에 19시경에 완전히 제압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외벽의 보온을 위해서 사용한 건축자재들이 비교적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재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보기에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불연성을 써야 되는데 그건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질은 또 불에 잘 타고 밖에서는 잘 보고 그러나 보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특히 불이 나면 건물 꼭대기층까지 불이 금방 번지고 맙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계속 보시지만, 대형 병원이라서 병원에는 아시다시피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의료진들이 많았는데 급히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응급 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하여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긴급 대피시켰고 화재를 재빨리 진압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거 믿는 사람 없죠. 게다가 화재 원인도 조사 중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3월 13일 지금까지 추가 발표는 없었다고 언론이 또 웃으면 안 되는 얘기지만 언론이 추가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당연한 걸 또 그걸 추가 보도를 하냐는 반응입니다. 원래 불나면 혹은 재난이 나면 인명피해 없고 화재 원인 조사 중, 사고 원인 조사 중, 그리고 그 뒤에 한참 지나도 보도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중국 네티즌은 당연한 걸 보도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당국의 발표대로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하니까 사실이라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번 화재는 대형 병원에서 발생한 민감한 화재이기 때문에 엄중한 언론 공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이니까 환자들 못 움직이고 정전되고 이러면 많은 사고가 나니까. 게다가 3월 7일은 북경에서 약 60km 떨어진 곳인 하북성 탁주시의 대형 병원 화재가 북경에서 양회가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고 보고 더욱더 보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큰 행사가 벌어지면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하북성, 우리 경기도처럼 하북성에서 발생되는 어떤 대형 화재나 사건들은 거의 언론 통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행사가 없을 때에도 재난재해 피해 발표는 제대로 되지 않죠. 이 방송이 여기서 한 4년 반 이상 그렇게 방송을 계속 하니까 이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사실 화재보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중국인들의 비뚤어진 사회 심리 현상이 그건데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대형 화재가 나서 불구경을 하는 중국인들은요,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제가 여러 번 그런 것도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남의 불행을 아주 즐기는 아주 나쁜 습성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홍수라든지 불구경, 산사태, 교통사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영상 찍으면서 히히덕거리고 웃거나 신이 났어요. 아주 그걸 설명하면서 그러고 이게 그 남의 불행이 말이죠. 자신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불구경에 아주 신이 난 듯한 비뚤어진 심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 발전에서 자신이 더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소외되었다는 아마 피해의식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사회분석가들이 그런 코멘트도 하는데요. 제가 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중국의 양극화는 지금 중국 사회의 잠재된 시한폭탄과도 같은 불만 요소로 점점 더 팽창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오쩌둥 시절에는 뭐 다 같이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제가 중국 친구들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 그때가 오히려 더 훨씬 행복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지만 같이 못 살았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노동하러 가고 같이 나눠 먹고 조금만 더 있어도 뭐 옆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같은 처지로 그냥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개혁개방 당시에도 갑자기 보니까 뭐 자기는 아직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옆에 집은 갑자기 뭐 벤츠나 뭐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처지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 양극화의 일테면 뭐 대다수 루저들이라고 할까요? 뒤처진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보다 더 잘 사는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마련이죠. 뭐 인간 세상이 다 그렇죠. 이 중국 사회가 어려울수록 다시 과거의 홍위병들이 홍위병 복장을 하고 마오쩌둥 만세와 공산당 찬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휘젓고 다니거나 뭐 이런 게 지금 많은데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으로 사회불만을 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진핑이 1인 권력을 강화하면서 마오쩌둥 흉내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 마오쩌둥의 정책이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한다거나 약간 변형시켜서 뭐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시진핑식의 새로운 정책이나 노선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인민대중들을 선전선동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시진핑이 지금 중국 사회의 불만을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어쨌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마오쩌둥의 공부론이나 계획경제를 시진핑이 지금 와서 공동부유론과 국유화 경제노선 선택으로 답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다수 중국 인민들의 이런 심리적인 저항과 불만을 달래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만큼 양극화 문제는 사실 집권당인 중공이나 중국 정부가 뾰족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인데요. 시진핑은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진핑이 이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의 양극화 후유증은요. 시진핑 시대 경제발전의 정점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점인가 후진타오 시절에는 물론 양극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된 고도성장으로 눈부신 발전에 취해서 어두운 문제들이 많이 가려졌죠. 그런데 시진핑 시대의 경제발전이 정체되면서 특히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 이렇게 개발 할 것도 없어지고 경제발전이 정체되면서 비로소 하나 둘씩 양극화의 문제점들이 사회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편요, 중국에서 언론 기자를 하는 것도 참 못할 짓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제대로 발표되는 것이 없이 모두 공산당의 지시와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말이죠. 공산당이 지시한 대로 혹은 공산당이 허락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해야 하는 중국의 언론 기자들의 한심한 처지도 이해가 되시죠. 자, 중국의 그 사회 현상들. 다음 시간에는요, 묻지마 화풀이 교통사고 편을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제와 비슷하게 심리적으로 뭔가 쫓기는 듯한 사람들의 중국 현대 사람들의 이런 양극화 사회불만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자, 편집팀 후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후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누르시는 것도 후원이고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 다시는 것도 후원이 됩니다. 네,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